예, 안녕하십니까. 통일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한반도 정전체제 종결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이장희 외국어대학 명예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올해가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한국전쟁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70년 전에 6월 25일 한국전쟁이 시작돼서 1953년도 7월 27일 종전협정이 있기까지 전쟁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종전협정 이후 지금 67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전쟁이 잠시 멈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예. 일시적 중단, 네. 소위 temporary termination of war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어찌 보면 전쟁의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다름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전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전시 상태로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전에 과연 우리 한반도의 평화 협정과 평화 체제는 왜 필요한가? 이런 화두를 제가 한번 던져보고요. 예. 여기에서 국제법상으로 평화 협정과 평화 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지금 정전 상태는 전쟁의 일시적인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전시 상태, 워타임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시 상태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적대 관계가 그대로 지속이 되고요. 네, 따라서 외교 관계도 없고 또 정상적인 통상이라든가 사람의 내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비자 발급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불편합니다. 그 지금 남과 북의 관계가 예, 그러니까 남쪽에는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고요. 예, 북쪽도 역시 비슷한 유형의 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는 53년 이후로 67년 동안이나 지속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 67년 동안 남과 북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접촉하고 연락하는 이것이 서로 막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겠습니까? 특별히 이산가족의 아픔이란 말도 못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67년 동안 정말 이 긴장 상태 속에서 수많은 군사적인 우발 사태 이로 인해서 남과 북 사이에 본의 아닌 서로의 어떤 긴장으로 인해서 서로의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서로 불편한 관계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남과 북이 유엔에 가입한 것도 91년에 그렇죠. 가입했습니다. 91년에야. 네, 매해 유엔 총회가 열리면 남쪽이 유엔에 가입하려는 신청을 내면 북한을 비롯한 소련 측이 반대를 했고 또 북측이 신청을 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이 반대를 하는 이와 같은 소위 악순환이 있었는데 지난 91년 이전까지. 그렇죠. 네. 91년 9월 달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 남과 북 사이 최초로 정말 중요한 문서, 그렇죠. 화해와 협력의 문서죠. 네, 그 제가 당시 취재한 기억이 나는데요. 예. 1992년도 예.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예. 이렇게 노태우 정부 당시죠. 그렇죠. 예, 고위급 회담에서, 고위급 회담에서 당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정원식 국무총리 아마 일전에 좀 돌아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뭐 예, 안타깝던데. 큰 업적을 네, 남겼습니다. 네. 예. 그리고 북측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음. 정무원 연영묵 총리 예,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예, 납니다. 예. 그때 당시 좀 한번 짚어보시죠. 예, 이 남북기본 합의서가 체결되기까지는 사실은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가 그 단서를 열어주었습니다. 네, 남과 북 사이는 사실은 72년 7.4공동 성명, 73년 6.23 선언, 네, 그리고 92년 남북기본 합의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72년 7.4 공동성명, 73년 6.23 선언은
남과 북이 모두가 다 전략적인 그런 어떤 또 7.4 공동성명은 완전히 이것은 비밀 공작, 에이전시 간의 해결이지. 그렇죠. 정상적으로 정상들이 이 정상적인 국가기관 간에 합의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도 이 서명한 것을 보면 예. 당시 중앙정보부 그렇지. 이후락 이후락이고 중앙정보부장 명의로 되어 있죠. 예. 북측은 김명주가 김명주 예. 선생으로 되어 있고. 네. 그런데 남과 북 사이가 바로 이와 같은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통해서 그 당시 김일성 89년도 그렇죠.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왜 남과 북이 정상적인 국가 간의 어떤 기관 간의 만남이 없느냐.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남측은 선교류협력, 네. 후 정치군사고 네. 북측은 선 정치군사 그리고 후 교류협력 이런 명분 사업으로 지극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89년 이전까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무리칸 목사가 사실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방문해서 네. 주석을 직접 만나서 주석님 물어볼 게 있습니다. 과연 남과 북이 이 두 가지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면 저는 주석님을 앞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제안이 있느냐? 제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오, 좋지. 네, 네. 좋은데 정치 군사 문제와 교류 협력 문제, 예. 경제 교류 협력 그렇죠. 문제. 이 두 가지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병행 토의하자. 동시 병행 토의하자. 테이블에 놓자. 네. 예. 당시 문익환 목사가 목사께서 제안했지요. 김일성 주석과 이제 예, 만남에서 제안했죠. 네, 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시 무리칸 목사가 그걸 그 당시에 사실 또 성명서도 나왔습니다. 평양서요. 네, 네. 그리고 이분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바로 공항에서 체포돼서 국가보안법에서 되죠. 들어가면서 네. 남측에다가 이제 빨리 한번 제안해보라. 병행하자고. 네. 그래서 저쪽에서 받았습니다. 아. 그것이 제1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고 그것이 1차, 2차, 3차, 5차 만에 만들어진 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 그렇죠. 네, 네. 남과 북을 오가면서 남북 기본 그렇죠. 합의서입니다. 네, 네. 또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드릴 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지는 데는 사실 남한의 개신교, 북측의 조선, 종교인협회 등 네. 이런 어떤 그 종교인들의 역할도 대단히 남북 기본 합의서가 그렇습니까? 합의되는데 또 고위급 회담이 여는데 제네바에서 또 일본에서 해외에서 비밀로 만나면서 그런 만남이 그렇죠. 있었습니까? 그런 밑에서. 노력으로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는데 우리나라 종교계의 노력이 컸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를 좀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좀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은 제네바에 WCC라고 있습니다. 네, 네. 월드 처치 카운슬. 예, 국제 교회 협회, 교회 협의회. 예. 이 교회 협의는 분단 중에도 기독교인들 간에는 서로의 어떤 단체 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에도 세계적으로 그 모임에는 북쪽의 종교인 단체도 나오고 남쪽의 종교인 단체도 나갔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WCC. 그렇죠. 우리 남쪽에서는 본부에. 조금 진보적인 성향의 NCC 쪽이 그렇죠, WCC에 당시? 네. 참여했습니다. 네. 그 당시 남쪽에서는 WCC는 용공단체다 해서 상당히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꺼렸습니다만은 그렇죠. 지난 정부에 남측에 우리 강원영 목사가 강원영 WCC가 목사님, 우리 NCC 개신교를 대표해서 한국의 상황, 분단 상황도 알리고 종교인 간의 교류도 알려서 이런 그 NCC의 어떤 민족 통일에 대한 강곡한 이런 만남 그리고 북측의 종교인들 간에도 만남 이런 것이 WCC의 주선으로 뭐 독일에서 일본에서 제네바에서 뭐 이렇게 열려서 그것이 간접적으로 북측에도 전달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북측 분들도 나와서 이렇게 물론이죠. 협의를 하시고. 물론이죠. 그건 해외에서는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도 남과 북의 WCC가 소위 주최를 해서 주최를 해서. 만났죠. 그건 저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인데. 그렇습니까? 그건 뭐 대단히 그렇군요. 그로 인해서 남쪽의 NCC 쪽에 있는 분들이 막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막 곤욕도 치르고 막 그렇지요. 탄압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WCC에서 이렇게 중재를 해서 예. 중계를 해서 예. 우리 남쪽의 당시 NCC 강원영 목사님과 예, 예. 또 북측의 또 종교 예. 협회 이제 그 인사와 이런 물밑 작업이 있었군요. 물밑 작업이 있어서 우리나라 그것이? NCC의 관련자들이 네. 거기에 참석을 해서 제3국에서 네. 3국에서 독일 WCC 혹은 그렇지. 일본 혹은 그렇죠. 예.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또 다른 뭐 다른 스웨덴 또 같은 스웨덴 같은 예,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만났고 또 그 기간 중에도 WCC의 소위 제네바에 네. 한국인으로서 거기에 소위 어떤 직책을 가졌던 분이 사실 한국의 종교인이 아니라 WCC의 직원으로서 네. 북측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예. 그런 또 일화가 있군요.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부분들이 다 이쪽에 1992년도 진심이 전달된 거죠. 남북 기본 합의서의 그 바탕이 됐군요. 그렇죠. 이것은 그렇게 알려진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이장희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통일 TV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진 대표님이 왜 평화 협정, 평화 체제가 필요하냐? 네. 평화 협정, 평화 체제가 있기 전에 현 정전 상태의 이 67년간의 지속은 전쟁의 일시적 중단이고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적대 관계의 지속은 정상적인 통상이라든가 외교 관계라든가 사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로 불편하고 또 만나는 자체를 남과 북은 소위 간첩행위로 보고 이적행위로 보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 우리 민족이 함께 해야 될 이런 많은 어떤 역사 문제라든가 경제 교류 문제라든가 또 국제사회 교류 협력이라든가 또 가장 아픈 것은 이산가족의 아픔. 부분들. 네. 이분들은 고령이라서 지금 뭐 거기가 다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이래서 너무나 많은 우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아픔 이런 것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어떻든 정상적인 남과 북 사이의 평화 상태를 회복하고 그렇지요. 지금 평화 협정을 맺고 네. 평화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지금은 전쟁 상태니까 그렇죠. 전쟁이 1953년도 7월 27일 날 종전 선언으로 잠시 중지된 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렇죠. 53년 정전 협정에 보면요. 정전 협정 서명 당사자가 북측은 중국하고 북한이고 네. 남측은 UNC가 돼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미국입니다. 미국이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90년, 92년 16개국에 남측이 들어갔으니까 남측하고도 역시 북하고는 적대 관계죠. 그런데 90년 사실은 개혁 개방 이후에 네. 우리는 한국과 사실 소련 한소 수교를 했고요. 네. 또 92년은 한중 수교를 해서 네. 우리는 이런 불편함이 해소됐어요. 그러나 북측은 북일 관계, 북미 관계는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도 닫혀 있는 정상화가 되지 상태죠. 않고 적대 네, 관계에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정상 관계 안 되기 때문에 북측은 상당히 공정하지 못하다. 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도 아시겠지만은 북미 관계는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내에도 법령이 미국하고의 적성국가 관계에 있는 나라와는 미국하고의 교역을 하지 못한다. 이걸 어길 경우는 엄청난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위 이 미국 제재인가요? 그건 또 따로 있습니다. 유엔 제재 이후에 또 유엔 다른 제재 거. 이후에 미국 제재는 다른 그렇죠. 그 이전의 문제. 이전에 이미 벌써 그러니까- 적성국가 법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1년 워싱턴의 테러리즘 이후는
소위 북한은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에 든 법령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그렇죠. 지정한 예. 것이죠. 뭐 실질적으로는 미국 법이지만 국제법으로 네. 되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은 유엔의 제재. 유엔의 제재는 유엔의 회원국가들이 모두 다 거기에 맞도록끔 개별 국가가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하라.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그 제재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그러면 이 소위 이제 그 저 비핵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엔 제재, 그 미국 제재 에 앞서서 그러면 미국이 유엔사를 한 그 북쪽과의 그 종전 협정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럼 미국 제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계속 그렇죠. 테러 국가, 그렇군요. 테러리즘 국가. 단지 남측이 사실은 92년 이후에 남북 기본 합의서 네. 이걸 항상 미국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여론 범위 내에서 교류 협력을 한다. 실질적으로 남과 북 사이도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 한 이후에 최초로 아시겠지만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고요. 그렇지요. 그 이후에 있었지만 다시 또 북한이 NPT 가입했지만 또 다시 연변 탈퇴하고 핵문제를 여러 가지 탈퇴하고 뭐 그러나 미국의 이제 약속을 뭐 그렇죠. 위반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예. 그런 관계 이후에도 남과 북 사이의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있었던 게 이제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2000년 6.15 네. 공동선언 그렇죠. 이것이 남과 북의 최초의 정상 간의 만남이고 선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전에 무슨 뭐 금강산 개방이라든가 또 개성 뭐 문제 금강산 개방 문제도 개방 문제. 이것도 우리 이 정부와 북측하고 합의한 게 아닙니다. 민간이죠. 예, 민간 우리 차원이죠. 이쪽에서는 아시겠지만은 현대화산하고 네. 북측에 소위 아태하고 네. 이렇게 그렇죠. 했지. 실질적으로 국가 간에 한 것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그렇죠. 네. 이제 정상적으로 국가 간의 만남이 있고 6.15 공동선언의 실천의 일환으로 이런저런 뭐 협정들도 맺어졌죠. 네. 그리고 2007년에 14 공동선언. 선언. 예. 노무현 물론,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2003년에 참여정부 들어오자 그렇죠. 사실은 개성공단이 네. 2004년에 문을 열게 됐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실질적인 남북 관계는 어떻든 간에 양 정상선언 특히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2008년 2018년.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에 예.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지만 네. 법적인 측면에서는 남과 북 사이의 정전 체제는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지지난 해가 되네요. 벌써 2018년 4.27 판문점 공동선언이 있었고 9.19 평양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그러면 일천 그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는 4.27 판문점 선언이나 네. 또 9.19 평양선언. 평양 군사 네. 선언 네. 이런 내용은 상당히 남과 북은 합의가 됐죠. 그렇죠. 근데 남과 북이 이 합의가 제대로 실천되려면 53년 이 정전 체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그렇죠. 그 비무장지대를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이 정전 체제를 두고는 남과 북 사이에 교류 협력한다는 것은 미국의 눈치, UNC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보지 않을 수 거죠. 없는 그 한계가 있다. 이 한계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네요. 예, 그래서 네. 이 평화 체제, 평화 협정,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 평화 협정으로 두고는 근본적인 남북한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이산가족 아픔이라든가 네. 또 남북한이 서로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민족의 정체성의 발전, 국제사회의 어떤 기여라든가 평화의 기여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이게 돼 있군요, 그죠? 미국에 올 때는 미국의 소위 용인이라고 그럴까, 미국의 그러니까 없으면 남북 관계는 거의 한 발짝으로 나갈 수가 없는 구조적인 이
예, 그렇습니다. 야, 이게 53년 정전 체제의 남측 서명 당사자가 많은 유나이티드 네이션 커만더 UNC 예, UNC. 예. 사실 UNC도 유엔사.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용어입니다만 어떻든 UNC는 16개 참전국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UNC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은 UNC는 주한미군 사령관 모자 미 8군 사령관 모자 유엔 사령관에서 미군입니다. 네. 미군입니다. 그래서 이 미군이 실질적으로 남과 북 사이에 교류 협력, 비무장지대 모두가 다막 관리, 관할.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것을 우리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53년 정전체 한쪽인 UNC와 또 북측과는 엄연하게 지금 현재 적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죠. 이 적대 관계를 일단은 종결을 하고 평화 상태 또 평화 협정, 평화 체제로 이렇게 옮겨지면 그때는 우선 UNC도 해체가 되고 그리고 이 남과 북 사이에 교류 협력이 비무장지대 통결받지 않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겠죠. 예. 남과 북만 합의를 하면. 예. 네. 그런데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자유롭게 오가는 평화 상태를 우리가 만든다 하더라도 남과 북 사이도 그렇고 북과 미국 사이도 그렇고 이런 신뢰 관계가 지금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여기에는 명확하게 우리가 평화 협정, 평화 체제를 만들더라도 뭔가 모르게 서로 확실하게 좀 확정을 좀 몇 가지 짓자. 그렇기 때문에 평화 협정, 평화 체제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럼 제일 먼저 그런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것이 이 우선이 되나요?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예, 우선 그 평화 협정, 평화 체제를 엄격히 말하면 저는 국제법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하나는 군사적인 신뢰 구축, 군사적인 측면. 네. 세 번째는 남과 북이 아무리 국제법적으로 전쟁하지 않는다. 또 군사적으로 또 서로 어떤 보장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네. 서로 남과 북이 안 지킬 때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렇죠. 국제적으로 이걸 담보해 주는 나라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국제 정치적인 어떤 보장 장치. 네.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고려했을 때 정말 현실적인 실질적인 그런 평화 협정, 평화 체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적으로 국제법을 좀 정리를 좀 해봐야겠네요.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선 저는 남과 북 사이는 전통적인 평화 협정, 전통적 국제법상의 평화 협정 보다는 평화 체제라는 포괄적인 평화 상태를 보장하는 그런 약속이 더 필요하다. 전통적인 평화 협정은 아시다시피 전성국과 패전국이 명백한 거. 샌프란시스코 평화제야. 일본은 한쪽 있고 48개국. 네. 베르사유 평화제와 1차 대전 때 적대 관계가 명확한 이런 것들 패전국과 전성국이 명확한 경우는 국제법상 전통적인 평화조약이 가능합니다. 네. 네. 전통적인 평화조약에 꼭 들어가야 될 게 뭐냐? 네. 첫째는 전쟁을 법적으로 종결한다는 거. 네. 두 번째는 두 나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거. 그 조항이 들어가요. 네. 세 번째는 전시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네. 대한 해결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네. 예를 들면 영토 조항, 네. 영토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거기서 뭐 형사상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전범 처리가 있고 민사상 문제가 있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네. 배상 문제가. 네. 그런데 남과 북 사이는 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네. 전쟁을 명백하게 종결한다. 이것까지는 저는 동의하는데 나머지를 과연 여기서 남과 북 사이에 넣을 수 있겠느냐. 남쪽이 과연 전성국가냐 패전국가냐. 북쪽이 전성국가냐 패전국가냐. 이런 것이 애매모호합니다. 분단 그렇죠. 국가에.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보다는 남과 북 사이의 핵심은 신뢰 문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법적으로 전시 상태를 평시 상태 바꾼다는 법적인 평화 협정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국제법정에. 네. 두 번째는 군사적으로 현재 엄연하게 음. 2km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비무장지대가 있죠. 이것을 법적인 문서를 합의해도 이걸 어떻게 관리하겠냐. 그래서 저는 남북 기본 합의서에 있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이미 구성해 놨으니 그걸 가동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기존에 다 합의한 게 있군요. 있습니다. 네, 예, 예. 네. 그걸 포괄해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라든가 이런 어떤 군사적 신뢰 보장 장치의 협정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제3국, 네. 제3국 소위 남과 북이 주 이 평화 체제의 당사자고 네. 이것을 보장해주는 주는 미국, 네. 소련, 러시아, 뭐 러시아, 네. 뭐 필요할 것 같으면 중국, 일본보다는 저는 뭐 독일이나 네. 인도 정도 예. 이런 6개국이 중국하고 예 중국하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남이나 북이나 자기들 신뢰하는 나라가 주변에 사실 보증을 써준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됐을 때 저는 피스 레짐이다. 예, 예. 그래서 평화 체제라는 것이 예, 포괄적인 예. 법적인 측면, 음. 군사적인 장치 그리고 국제 정치적인 보장 장치. 예. 그래서 문서를 크게 나누면 평화 문서와 네. 평화 보장 문서 요 합한 것이 피스 레짐이다. 네. 평화 문서는 전시에서 평시, 네. 보장 문서는 그 이후에 군사적인 보장 장치 네. 그리고 국제 정치적인 네. 보장 장치. 그래서 평화 문서와 평화 보장 문서. 두 가지 두 가지 문서가 합했을 수반이 때 돼야 되군요. 네, 예. 요게 평화 체제다. 네. 요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저는 남북 기본 합의서 제5조에 네. 남과 북은 공고한 평화 상태를 만들기 위해까지는 현 정전 체제를 유지한다. 그래서 현상 유지적인 나는 평화 체제 구축 방법이다. 네. 이 방법이 가장 저는 이상적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